안녕하세요. 그란주리나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오늘은 좀 색다른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의 도너가 될 기체는 하빌랜드 타이거 모스입니다. 이 기체를 선택한 이유는 앞에 그 프로펠러죠. 프로펠러 부분이 돌아가는 회전 부분과 그 부분을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교체를 하면은 쉐입이 굉장히 예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타이거 모스로 선택을 했고요. 타이어 부분이 늘 새로운 자동차를 디자인을 할 때는 고민이 되는 게 타이어 스타일과 시대를 어느 정도에 맞출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ICM에서 나온 포드 소방차 바퀴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1:24 스케일이고요. 3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 스타일을 구상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행기 동체를 이용하게 되니까 바퀴를 4개를 다는 것보다 3개를 달아주면 뒤에 조그만 바퀴를 달아줬을 때 모양이 안정적으로 또 예쁘게 나올 거라는 판단 때문에 DEF 모델에서 나온 BF109 메사슈미트의 랜딩 기어에 달린 바퀴를 이용했습니다. 퀄리티도 너무 좋고요. 근데 이게 양쪽으로 약간 사선으로 랜딩 기어에 달려 있다 보니까 그 타이어 눌림 부분이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퍼티로 조정을 한번 해주긴 했는데 그런 작업도 다 재밌게 진행을 했습니다. ICM의 포드 1:24 스케일 포드 소방차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타이어가 연한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사출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애 먹으면서 작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쉐입도 예쁘게 나올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기체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동체 부분 타이거 모스의 바디를 보고 에어픽스 제품이 굉장히 정교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은 뒷바퀴 부분은 하나를 만들 것이고 앞부분은 커다란 바퀴 2개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쉐입을 만들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바퀴 하나짜리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을까? 그러니까 구동축을 잡아주는 부분을 양쪽에서 잡아줄까? 아니면 한쪽에서 잡아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스케치를 해봤는데 한쪽에서 축이 들어오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비행기의 바퀴, 랜딩 기어에 달린 바퀴를 이용해 보도록 구상해 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반 키트에서 꺼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또 요즘에는 옵션 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DEF 모델에서 나온 109 그러니까 BF109죠. 메사슈미트 1:32 스케일 랜딩 기어에 달린 바퀴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키트를 구해서 뒷바퀴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엔 키트들이 조금이라도 버그러져 있거나 뭉뚱그려져 있거나 하면 고객들이 싫어한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ICM도 처음에 제가 ICM 이 회사는 뭐야? 라고 해서 키트를 한번 사봤던 적이 있는데 뭔가 다 이렇게 덩어리처럼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날카로운 예리하게 사출되어 있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저처럼 이 킵배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키트들의 부품들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도너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킵배싱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예리한 작품들을 만들기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타이거 모스의 본체를 조립을 해보고 바퀴가 붙을 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칭에 맞게 잡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디의 윗부분까지 타이어가 올라가는 느낌보다 밑으로 약간 처져 있어서 윗부분에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스피디하게 보일 수 있는 꼬리가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만들려고 약간 뒷바퀴는 처져 있게 표현을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스케일을 대보다 보니까 뭐 1대 48 인용도 있고 1대 16까지도 돼봤는데 작업하면서 우리의 한스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듯한 그런 오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 돌려버렸습니다. 한스가 저 레진 킷이고 아르토 프로덕션에서 나온 정말 대단한 키트입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서 아르토 프로덕션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 제품 꼭 사서 만들어 보세요. 수작업으로 다 만드시는데 궁극의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조립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만든 것들이 과학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미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서스펜션 같은 것들의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차가 굴러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저는 포커싱을 어떻게 하면 예쁜 차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작업을 했으니까 야 저거 틀렸어 라고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에는 스케일을 정하지 못했어요. 타이거 모스가 1대 48이니까 1대 48에 맞춰볼까? 좌석, 이제 콕핏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맞춰서 크기를 1대 48로 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차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좌석을 조금 내부를 바꾸더라도 1대 35 스케일 정도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ICM 키트는 글쎄요, 이거를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키트는 아니어서 사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기도 장르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친구분이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는 분이 갖고 계시면은 한번 뚜껑 열어서 한번 보시면은 야 정말 잘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크라이나나 예전 동구권 쪽 유럽과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전쟁에서 남은 그런 그 포획물들이나 노획물들이나 아니면 버리고 간 물건들 이런 것 때문에도 정확한 고증을 따져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타미야 키트나 이런 것들처럼 조금 장난감스럽고 모형스러운 느낌보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정말 실제에 가까운 스타일로 제품들이 만들어지지만 이게 너무 뭐 회쳐놨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만들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아주 얇은 부품들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부러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만들어 놓고 성취감을 느낄 때에는 동구권의 키트들도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부분 구동축이죠. 그 부분은 타미야제 슈빈이 아니구나. 이 발음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독일어 발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슈비바겐이라고 하네요. 슈비바겐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타미야제인데 지금은 키트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욕을 먹었어요. 야 이런 걸 막 이렇게 부셔도 되냐. 이미 예전에 부셨던 거라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겠습니다. 괜히 생각해보고 검색해보면 마음만 아프죠. 저는 언제부턴가 키트를 사면은 키트 자체의 예쁨보다도
안에 부품이 어떤 게 예쁜 게 들어있나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저 같은 고객을 모형 만드는 회사에서는 정말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겠어요. 저는 작업할 때 정밀하게 재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작업의 속도는 빠른데 제가 손놀림은 굉장히 느려요.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2배, 기본적으로 다 2배로 해놓은 건데 손놀림이 느릿느릿하고 저는 컴퓨터로 오랜 기간 썼지만 단축키도 쓰지 않는 타입의 디자이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손을 움직이니까 손동작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단축키 안 쓰냐? 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저는. 뭐 불편함을 느끼진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뒷바퀴 부분 얘기 드렸는데 구동축 부분을 양쪽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양쪽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잡아주게끔 해서 그런 부품을 구하려고 티거일 거예요 아마. 타미야가 아니고 드래곤 티거인데 드래곤 티거 부품을 이용해서 드래곤 비트가 아닌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트럼페터에서 나온 6륜 장갑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키트를 하도 많이 뽀개 놓으니까 이렇게 뭘 썼는지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저에게는 부품인 것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축 부분 좀 가공해주고 살짝 옆으로 튀어나오게끔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쟤를 어떻게 붙일까 고민을 했죠. 판을 대줘서 붙이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얇은 프라판을 자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재고 정확한 수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여서 그냥 니퍼나 칼로 뚝뚝 잘라갖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굉장히 큰 오류가 생기긴 하지만 그것도 다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나름 또 터득을 해서 남들이 보면 잘 못 느끼지만 제가 그 바둑에서 복기라고 얘기를 하죠.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뒀던 것들을 상대와 함께 복기해보는, 복기를 제가 만든 걸 복기해보다 보면 나쁘끄러운 상황들이 사실은 있어요. 치밀하고 싶지만 제가 태어나기를 치밀하게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작업을 해주고, 아까도 이게 아직 현재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는 상태예요. 스케일을 뭘로 하지? 3호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3호 스케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핸들축이나 그걸 하고 있군요. 마후라, 속칭 마후라라는 것을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임기응변일 수도 있는데 옆에 부분에 그 날개가 닿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일정 수준의 구멍이 몇 개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뚫려 있다기보다 음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 마후라를 장식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슬슬 밑색 작업 들어가야 되니까 단차 처리해주고 있고 단차 가공해주고 있고 커팅 라인 보이는 거 다듬어주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담는 이유도 여러분도 나 따라 해봐요가 아니라 여러분도 재밌게 키트를 부셔서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쾌감 같은 걸 느껴보시라고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키트를 온전하게 만든 키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게 버릇처럼 돼버린 게 마시는 크리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성향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키트를 사 모으지만 결국에는 그 키트는 도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지 않을까.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뭐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키트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품 뭔가는 빠져 있고, 그래서 제가 산 키트는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는 상태이죠. 대부분이. 저 앞에 보시면은 앞부분 라지에터 그릴처럼 보이게 되죠. 이제는 라지에터 그릴 부분이랑 그 서스가 되는 판 스프링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붙일까, 높이가 어떤 게 맞을까. 그래서 저 포드 자동차의 앞에 판 스프링하고 뒷부분의 판 스프링을 계속 봤어요. 어떤 게 쉐입이 예쁠까, 어떤 모양이 예쁠까 두 개를 대보다가 결국에는 뒤에 쪽 걸로 가게 됐어요. 거기 앞부분이 약간 곡선으로 잡혀 있어서 그걸 앞부분에 산발이 자동차의 앞부분에 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페를 칠해주고 있는데 그냥 에어브러시로 할까 하다가 그냥 내부 이제 운전석 부분 칠해줄 때 그냥 붓으로 대충 칠하자. 깔끔하게 칠해봐야 뭐 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촬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특히 요구할 때는 혼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 그 작업룸에 들어가서 서페이서를 뿌린다든지 밑색을 뿌리는 작업 이런 영상이 없어요. 귀찮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옆면이랑 다 붙여줬는데 말끔하게 가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접합선 수정이 100%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그냥 위에다 판 하나를 더 대자, 이렇게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부분에 보면은 그 엔진 쪽에서 라인이 들어와서 저 동색이죠, 황동 색깔 보이는 판 부분, 지금 칠하는 부분, 그 아랫부분, 저 색깔이 락카 계열인데 칠해놓고 비비면 비빌수록 광이 나는 그런 재질이에요. 근데 저게 에나멜을 칠하건 뭘 칠하건 점점 그 메탈 가루 부분, 안료 부분이 자꾸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최종 마무리할 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재료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 뭐 이미 아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그럴 때 쓰시면 좋겠다. 저는 약간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레이싱카 스타일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서 번호를 어떻게 어느 자리에 새길까 하다가 BF 모델에서 아까 그 BF109의 바퀴, 랜딩 기어에 달린 바퀴를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이 그 원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로 그냥 해야 되겠다. 물론 귀찮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그걸 붙여서 하얗게 스텐실 하듯이 퐁퐁 찍어서 아크릴 오프 화이트로 스텐실 했습니다. 이번 작업도 저번에 했던 그 AB41 만들었을 때 그때처럼 1:48 AB41 그거 만들었을 때처럼 모든 재료 다 썼어요. 아크릴 쓰고 라카 쓰고 에나멜 쓰고 그 다음에 피그먼트 쓰고 다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71이라는 숫자는 제가
제가 태어난 연도이기 때문에 70일로 진행을 했고요. 완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전후 좌우 것을 찍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키트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실 때는 지금처럼 섞어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